안녕하세요. 본바람 북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월 만에 15억이 뛰었다. 괴물 아파트 등장을 했죠. 바로 레미안 원밸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뭐 거의 그냥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강남 상구에서 토지가 해제되고 재지정되는, 그러니까 얼어붙었다가 해동됐다가 다시 또 얼어붙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딱딱해지는 게 그냥 아파트 가격만 지금 뭐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지고 있는 건데, 반포 34평 70억 원 시대를 본격적으로 지금 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게 5대 광역시 5가구 아파트를 합쳐도 이 가격대에 도달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레미안 원밸리 84제곱, 그러니까 이제 30평대죠. 이거 국민평형이라 하면 안 됩니다. 84제곱. 84제곱이 레미안 원밸리가 지난달 3일에 70억에 손바뀜했는데, 이거 국민평형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귀족평형이라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지금 뭐 지난해 11월 54억 9천만 원에 팔린 후에 4개월 만에 15억 1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강남 상구에 그냥 눈이 벌게 가지고 충혈이 된 채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단기 차익은 좀 한계가 있잖아. 근데 이렇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내가 깃발 하나 제대로 꽂으면 뭐 엄청난 자산 가치의 증식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한국 부동산 상황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미안 원밸리 54억 9천 등기 나왔어요. 근데 70억까지 찍었던 최고가 3월 3일 날 실거래가가 나왔었는데 아직 등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15억 정도 훌쩍 뛰어넘는 어떤 가격들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를 좀 던져 두셔야 되겠고요. 집값 띄우기,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 뭐 거래 취소 4.4배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제됐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집값을 확실하게 올려야 되겠다는 심산에서 뭐 고가에 계약을 했지만 다시 재지정되면서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날 3월 24일 날 재지정 될 거라는 소식과 함께 무더기로 뭐 거래가 취소돼 버렸으니까 진성거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 정도로 뭐 눈치 간보기 장세 딱 뭐 돌아가는 판살이 읽으면서 매매 계약을 상당히 뭐 현실 부분보다 더 올리는 그런 어떤 상한가를 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 방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행법상 아파트 매매 가격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취소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실제 계약 성사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최대 수개월까지 걸린다. 그럼 뭐다? 그렇게 허수로 물려있는 고점의 아파트 가격들이 그대로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격대 수위가 내려가지 않는 거는 이렇게 실제 계약 성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레미안 원밸리 70억 찍었다는 이 최고가 거래도 이거 지금 2달 상간 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안 나온 거 보면 이것도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뭐 이런 와중에 사람들이 뭐 기조의 심리가 무조건 강남 상구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거의 뭐 20억 이상의 로또 같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에만 딱 이렇게 안착이 돼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상제의 취지가 뭐예요? 서민들이, 실수요자들이 차곡차곡 청약통장 자기 가점 잘 쌓아서, 그리고 자기 소득에서 일정 정도 부분 떼어서 차곡차곡 성실하게 저축한 그 돈으로 내 집 마련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아닙니까? 이게 근데 강남 쪽에만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투기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청약 자체가 본질적으로 왜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상제 없애야 된다는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분상제가 로또 청약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거 없애야 된다는 얘기 하는데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그만큼 투기판을 만들어 놓은 투기 세력들이 이 시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내가 든든한 내 자산, 내 집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오신 분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레미안 원 펜타스 뭐 7명 중에 1명이 위장 전입해서 당첨이 됐는데 모조리 취소가 됐고요. DH방외도 46건 부정청약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하이엔드 브랜드죠. 최상급의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46건. 이거 거의 뭐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떤 무순위 줍줍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고스란히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51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나오면서 재작년과 작년에 엄청나게 과천에서 무순위 줍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도 똑같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청담 르엘, 롯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 여기도 15건의 부정청약이 적발이 되면서 고스란히 취소 혹은 계약 파기되면서 무순위 줍줍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상당 부분 뭐 청담 르엘은 지금 매매가가 52억을 지금 찍고 있는데 분양가가 17억 선, 굉장히 시세 차익만 보더라도 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또 이게 악순환이 재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이건 무조건 무주택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혜택을 덜 받았던 분들 위주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DH방배 역시도 지금 매매가가 34억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데 뭐 15억 정도로 나왔었죠. 분양가가 상당 부분 여기 뭐 거의 46건, 46채 정도가 줍줍으로 풀릴 가능성도 높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은 뭐 졸지에 다시 계약 파기된 그 물량에 대해서 잔여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또 줍줍으로 그 나머지 물량을 털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과천에서 51건, DH방배가 46건, 잠실 레미안이 35건, 마포자이가 16건, 청담이 15건. 아마도 거의 뭐 100채 이상 무순위 줍줍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부정청약은 그 다음 순번으로 넘기지 않고 그 잔여 물량을 다시 딱딱 정리해 가지고 다시 재분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레미안원 펜타스도 지금 뭐 거의 50을 향해서 뭐 엄청난 성큼성큼 지금 걸어가는 그런 어떤 거의 전속력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미안원 펜타스 역시도 뭐 24억 정도의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 뭐 현금 부자들이 뭐 많이 몰렸던 곳이고, 이거 뭐 대출 받아도 뭐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무순위 줍줍으로 풀려도 뭐 한 20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거의 분양가에 맞먹는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이 관심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반포 DH클래스트 역시도 1832가구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뭐 분상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세 방어력이 거의 뭐 40억까지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올 정도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서울 아파트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부지불식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신축 품귀 현상,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어떤 분위기가 서울시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비싼 곳은 비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첨예하게 지금 뭐 깔려 있는 거죠. 구로 은평 아파트 뭐 9,000명 몰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뭐 서울권 신축 그래도 입지가 좋은 곳 분양하면 거의 뭐 100대 1, 200대 1 가는데 두 자릿수 나왔다는 건 조금 불안한 이 경쟁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척 프루즈 힐스테이트가 평균 경쟁률이 13.52대 1, 59A가 26.58대 1을 기록을 했고요. 59A가 좀 평면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일단은 뭐 59A가 그래도 12억 하는 이 분양가에 대비 9억 정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조금 낮다라는 그런 어떤 평가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평 넘어도 거의 10억에 가까이 되는 그런 어떤 분양가,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9.77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닥 썩 경쟁률이 시원하게 나오지 못했다. 이유는 분양가 때문에. 84제곱이 뭐 고척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역시도 218가구 모집에 2,408명이 모였는데 뭐 11.04, 좀 평범한 경쟁률이죠. 59C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요. 여기도 아마 잔여 물량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분양가도 뭐 20평대인데 거의 뭐 10억대 가깝지 않습니까? 24평은 11억 합니다. 30평대는 13억 해. 아무리 불광역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와, 이렇게 엄청나게 고점에서 머물러 있는 분양가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겨울 것으로 보여서, 일단 뭐 분양 모집 공고만 나와도 헉 하는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30평, 84도 아니야. 74가 13억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진입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어떤 이 분양가의 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고점의 분양가, 두 자릿수 경쟁률 뭐 9천 명 모였다 하지만 거의 이거 무순위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서울 분양도 너무너무 신축도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리막으로 내리칠 수도 있고요. 아무리 뭐 서울권 안에 위치해도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 이 자금 문제, 그리고 금리 영향 절대 무시 못하죠. 또 7월 1일부터 DSR 3단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입지가 좋고 또 뭐 분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무리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수요가 반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회해서 동탄 쪽으로 혹은 뭐 경기권으로 서울 인접 지역에 그래도 합리적 분양가를 가진 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동탄 어제 1순위 5만 5천 명 모였습니다. 당연히 은평, 대조, 구로, 고척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동탄 포레파크 자이언트 프루지오가 84C가 417대 1. 와, 어마무시합니다. 동탄이 최근에 분양이 굉장히 미적지근했거든요. 그만큼 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그냥 그대로 고농축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좀 미덥지 않은 경쟁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뭐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마 마지막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소식들 때문에 17,000명 몰렸고요. 72.2대 1을 찍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84제곱이 4억대에서 5억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포레파크 자이언트 프루지오 또 민영 역시도 여기 분양가가 6억에서 10억 정도 하는데도 351명 모집에 2만 6천 명이 몰렸어요. 그 정도로 뭐 동탄 트램이 지나가는 그런 어떤 노선을 잘 타면 동탄 GTX-A를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어떤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민영주택 351가구 모집에도 2만 6천 명. 여기 추첨제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가점제가 일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몰린 것 같아요. 어떻게 했든 저떻게 했든 내가 가점이 좀 딸리니까 일단 집어넣어서 데이터 추첨제에 의해서 내가 당첨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97제곱이 6억 7천, 142 펜트하우스가 10억이 넘어갑니다. 일단 97제곱에 사람들이 많이 꽂힌 것 같고 중대형 평수인데 6억대, 그리고 GTX-A를 타고 수서역까지 한 19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탄 꿈의 숲 자이언트 대시양 역시도 294가구 모집에 10,000명. 그러니까 동탄 분양가 상한제 공공주택은 대성공을 거뒀다. 거의 뭐 특별 공급도 10,000명에 가까웠고 1순위도 뭐 2만 명, 3만 명, 뭐 도합 5만 명 이상이 몰리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하고 말았는데 여기 대시양도 뭐 4억대에서 5억대 분양가, 합리적 분양가였죠. 당연히 11,000명이 넘는 그런 어떤 이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아무튼 문제는 분양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지방이 문제죠. 대구광역시 벤처밸리 프루지오가 여기도 프루지오인데 8억대야. 야, 동탄이 그래도 동탄역만 잘 접근성이 확보가 되면 강남까지 가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특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 5억대에 나오는데 지방에서 나오면 말 다 했지 0.02대 1을 찍었습니다. 1순위 당연히 미날라죠. 부산에서 더샵, 금정, 위버시티 역시도 6억대, 7억대로 나왔어요. 여기도 뭐 당연히 미달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의성 골든 렉시움 역시도 경북 쪽인데 90명 모집에 딸랑 1명 지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니 여기는 뭐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는데 3억 8천이야 4억이야 거의 뭐 검단 신도시 얼마나 지금 교통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5호선 들어오지 GTX 들어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대 5억대 나오는데 이 경북 의성에서 거의 4억대에 나오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절을 칠 수밖에 없고 딸랑 1명밖에 지금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휴 이참에 그냥 안정적인 임대 환경에 거하자 그래서 장기 전세로 많이 돌리고요. 이번에 서울 SH에서 모집한 서울 장기 전세가 759대 1을 찍었습니다. 뭐 엄청난 경쟁률이죠. 20년 거주하고 시세 거의 뭐 7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경쟁력이 있고요. 뭐 나가라 마라 뭐 또 이 사안에만에
이런 신경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니까 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분양하는 뭐 랜드마크 뭐 대단지다 하는 그런 모든 아파트들 이 빈집될 가능성 높아요. 지금 뭐 정비구역 해제 후에 뭐 엄청난 슬럼화를 지금 겪고 있는 서울시에서 옥인 1구역, 사직 2구역, 성북 4구역 정비구역 직권 해제에 따른 빈집 밀집구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 완공된 아파트들도 지금 뭐 반토막 나가지고 신축 잘못 들어갔다 하면 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 아니라 그냥 그 신축 잡았는데 얼어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양이 끝난 것도 랜드마크 아파트도 급속도로 하향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신축 좋다고 해서 몰려갈 것이 아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송도 아닙니까? 지금 송도 아파트 뭐 대장단지라 하는 그 아파트 밑에 있는 상가들도 임대 뜬 거 봐. 임대. 정신없게 눈 돌아가게 생겼어. 그 정도로 지금 상가 공실률이 뭐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송도 아파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반토막 났잖아요. 12억에서 5억하고 12억에서 6억하고 그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이게 뭐 일시적인 가격의 하향화 같이 보이지만 뭐 랜드마크고 신축 대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서서히 슬럼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가격 오판하기 쉬운 곳이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마켓이 가격이 투명성이 있고 뭔가 좀 호가 부분이 서로 오고 가는 어떤 정보의 교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주인 위주로 딱 짜여져 있으니까 거미줄 치는 거죠. 야, 설거지 이번에 누가 당할래? 그냥 고점에 집 딱 물려버리면 유턴하고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호가 펌프질 집단 방어망 완화시켜야 됩니다. 와해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무주택자만 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분상제, 공공분양, 임대, 장기전세 물량 팍팍 쏟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저비용 공급이 높을 때 실제 아파트 값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공급이 축소가 돼버리면 오히려 더 아파트 값이 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부정청약 물량 임팩트는 뭐 충격은 어마무시했고 대구, 과천에서 50건 이상 발생을 했는데 서울에서 지금 거의 뭐 200건 이상 발생한 것도 엄청난 충격이고요. DH방배, 청담, 르엘, 현대와 롯데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나온 이것들 무순위 집중으로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청약에서도 이렇게 투기판이 되어가는 씁쓸한 현실, 실수요자에겐 피해만 지금 가중이 되고 있는데 정말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포인트를 딱딱딱 찍어줄 수 있는 분상제, 공공분양, 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이런 저비용의 공급들이 쏟아져야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나오고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자산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자산 가치가 상당히 하방 압력 받을 가능성 높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강남 상구의 핵심 입지에 상급지 아파트만 꽂겠다라는 생각으로 부정청약 해가지고 거의 200건 이상의 무순위 집집이 나오게 생겼어 지금. DH방배, 뭐 레미안 원페타스, 청담을리에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등등 해서 뭐 단군 일에 이런 어떤 무순위 집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 높겠고요. 아무튼 잘 기다리시면서 고점 포인트 절대로 물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새 우회로 잘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빰빰함부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